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를 계속 건드리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팔면 끝나거든요. 매도하면 남이에요. 근데 내가 들고 있으면 이 주식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내가 주주로 있는 거니까. 부동산은 악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악재가 별로 안 생겨요. 어쩌다가 금융위기 터지면 그때가 악재고 뭐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그게 악재거든요. 근데 주식은 매일매일 어떤 사건과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세가 영향을 받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여러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도를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매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1년 뒤에 더 올라도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이제 흔들리는 건데 이 흔들리는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오션 종목이 지금 악재가 있는데 블록딜 악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해석을 한다고 해도 100%는 아니지만 투자 경험이 좀 오래된 사람들의 해석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일단 뉴스를 보시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산업은행이 하나오션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해서 지금 고점에서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엄청난 폭락이죠, 사실은. 이게 대형주고 우량주인데 단 이틀 만에 19%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사를 보면 조선업이 호황인데 지금 주가가 그래서 막 오르고 있었잖아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호황인데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데 이 가격에서 판다고? 더 오르는 게 아니야? 하면서 뭔가 내부적인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25년 만에, 그쵸? 그리고 가장 고점일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매각한다는 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앞으로 일감이 많고 매출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지금 이 불안감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래서 매도를 해서 마이너스 19%라는 수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참 웃긴 거예요. 더 지켜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이런 당장의 악재를 반영하고 또 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업이 호황이고 수주가 앞으로 계속 대기하고 있고 물량이 쌓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계속 일감들을 처리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얘기하면서 그럼 매출을 기대하면서 계속 오르고, 우상향이라는 게 급등주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오르진 않죠. 그래서 천천히 오르는 것을 예상한다면 이것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건 참 웃긴 게 뭐냐면 불안감이 한번 도지면 장기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장기 투자 안 하고 바로 매도 버튼 누르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순한 심리가 적용이 돼서 마이너스 19%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회사가 무슨 일이 크게 생겨서 하락한 게 아니라 이 불안감과, 그리고 최근 시장이 또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섞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선 쪽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좋지 않게 되면 지금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조선에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하락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밑에서부터 혹시 매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단순한 심리에 의해서 주가는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량주가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냥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조선 쪽 섹터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1분기 끝났고 2분기 진행 중이잖아요. 2분기 실적이 예상될 때쯤에 그것이 또 주식에 선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2개월 안에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서 랠리가 계속 가게 된다면 이제 그 블록딜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량주를 투자하시려면 지금 당장 일주일, 뭐 한 달 이런 흐름으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우량주는 계속 오르게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2개월 안에 어떠한 가격을 회복해 주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라면 단순한 재료에 의해서, 유행에 의해서 올랐다가 제자리로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량주는 다르단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슈퍼사이클을 바탕으로 오르게 되면 그 상승하는 모멘텀의 기간이 꽤 길어요. 1년 이상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떤 내부 정보가 있어서 뭐 누가 팔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자리 있잖아요. 신고가 돌파하는 자리. 저도 여기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조선 쪽이 완벽하게 차트를 이쁘게 만든 건 아니라서 더 천천히 봐도 된다는 생각에 아직 접근 안 했는데,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1년 이상 모멘텀을 간다면 굳이 지금 급하게 막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초입부터.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이런 악재가 터져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참 묘하긴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뭐하게 만들었다? 물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야, 근데 이건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도된 타이밍인지.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다 물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세력들이. 정치 테마주들도 지금 아주 소수의 종목을 제외하고 굉장히 급락이 심해서 다 물리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주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자칫하면 다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오션이 거기에 더해서 정치 테마주도 빡센데 하나오션까지도 물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이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개미 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사실 차트로만 보면은 충분히 개미를 털 만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니까. 신고가 찍고 거래대금 터지고 롱바디 양봉 박히고 다음날 또 추가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악재 터뜨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래대금이 일단은 거의 2조 가까이 이틀 동안 2조가 터졌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당장 쉽게 가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 바탕이라서 또 어차피 그렇게 급하게 가는 성격은 아니라서 천천히 좀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최초에 매수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오션을 단타로 매수했다면 그건 좀 성격에 맞지 않고 이 종목을 실적 반영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실적 반영해서 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형준 또 실적이 슈퍼사이클이 오면 또 길게 가주는 성격이 있단 말이죠. 삼양식품 이런 것도 그랬고, 그래서 우량주라고 해서 못 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들어오셨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가치 투자가 되거든요. 자, 하나오션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 의견과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